4화에서는 미지의 엄청난 과거가 공개되는데요. 미지는 달리기 선수 생명이 끊어지고 호수와 멀어지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다는 생각으로 온 몸으로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 고립생활을 무려 3년이나 했었네요. 엄마 오키는 미지의 방 문고리를 부수고 딸을 끌어내려 했지만 미지는 엄마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냐며 어차피 나는 엄마한테 미래의 덤이고 유미래만 낳지 왜 나를 낳았냐며 소리치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항상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키는 말리는 엄마에게 생전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애들은 그렇게 싸고 도냐고 소리칩니다. 오키 역시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는 미지를 구해낸 건 할머니였습니다. 달리기 외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지에게 할머니가 말하죠. 사슴도 소라게도 살려고 숨는 거야. 미지는 살려고 숨은 거야 하면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멀었는데 와, 이 멋진 말이 할머니한테서 나온 것이군요. 앞만 모냥 빠지고 추접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것은 다 용감한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에 미지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울증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미지는 그렇게 크게 울고 나서 뜨개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지를 위해서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미지는 너무 겁이 났고 전화선도 끊어놓아서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3년 동안 나가지 않던 현관문을 대문을 드디어 울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박보영 배우의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밖에 비는 오고 미지는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미친 듯 맨발로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사람이 큰다는 것은 엄청 아픈 거구나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런데 로사 할머니가 회사 미팅에 나오지 않아 식당으로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미지는 그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자책감에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할머니가 아픈 게, 할머니가 저렇게 된 게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서울의 미지에게 호수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나 때문에 죽은 거네. 내가 나가자고 고집부려서 교통사고 난 거잖아. 아빤 죽고 나만 살았어. 그게 내 탓이 아니라면서 할머니 일은 왜 미지 탓이지? 오늘 일이 누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건 미지 잘못 아니야. 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호수를 미지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힘들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야 덜 힘드니까. 덜 죄책감이 드니까. 미래 말처럼 자신을 가장 지켜야 할 순간에 우리는 왜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머리 짧은 미지가 약한 속 안 보이려고 꾹 버티고 있는 미래라는 것을 분홍 아줌마는 알고 있었죠. 겉으로는 뚱해 보여도 속 깊고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라고요. 미래는 동굴 속 미지의 졸업을 위해 머리를 자르고 출석을 대신하는 등 그 시절 내가 나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가혹했던 숱한 나날들을 보냈다는 미래의 회상은 미래 자신도 동굴 속 미지가 나인 것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한 것 같아요. 원래 아주 단 거 먹다가 새콤달콤한 거 먹으면 신맛밖에 안 나듯이 요 딸기들처럼 요렇게 시니까 잼이 되기도 한다는 분홍 아줌마의 말처럼 서로를 바꾼 쌍둥이들의 인생도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세진의 농장에서 따온 딸기를 서울의 미지에게 보내주는 모습은 미지를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나로 인식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로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3화에서 호기롭게 로펌을 그만둔 호수는 기운이 쭉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표 쓰는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보란듯이 다른 좋은 회사 가는 것인데 현실은 이대로 쓸모없어질까봐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호수는 자신이 그만둔 원근이 자신이 갈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내려갈 길만 남아 더 내딛기가 무섭다고 생각할 즈음 서울의 미지가 자신의 백수 생활을 회상하면서 수세미 뜨개질을 가르쳐줍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손으로 하는 뜨개질 명상이 최고라고 하네요. 호수의 엄마 분홍은 동창회 모임 사랑의 게임 속에서 그사가 들어가는 말을 듣고 싶어 아들에게 전화하는데 어이없게도 퇴사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이 이만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 엄마 오키는 그런 분홍을 위로하듯 내가 낳은 자식 남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데요. 미래가 문고리 고친 것하며 검은 머리 염색한 것이며 정말 오키가 그렇게 쌍둥이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오키의 부모에 대한 사랑 결핍이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미래와 미지까지 내려와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오키의 이야기도 그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키는 분홍과 옆집으로 10년을 살았지만 분홍의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을 만큼 두 사람이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분홍이 교감 선생님이고 오키는 어쩌다가 급식 직원이 되었지만 둘이 만나면 곧잘 싸우는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의 엄마 할머니대로 올라가야 하는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화의 마지막에 서울의 미지는 남이 돼서야 자신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미지는 호수에게 왜 미지 편을 드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너는 알잖아. 미지가 내 첫사랑인 거. 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입장 바꿔 듣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받다니요. 아무래도 이것이 쌍둥이 얘기에서만 볼 수 있는 반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미지의 서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